그때 그 뱀이 더 맛있었어. 부선을 잡으려면 곽지창 정도는 와야 한다 라는 말까지. 1세대 시절 김기태, 이지훈 다음으로 강할 것으로 보이는 전서울의 왕 곽지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창의 첫 등장은 명절편에서 등장을 하였습니다. 명절에 할머니를 보러 온 박형석. 예전의 뚱뚱한 모습은 사라지고 날씬해진 모습으로 나타나자 박형석의 할머니는 그 모습이 박진영과 너무나도 다른 나머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라고 말하면서 박진영이 너무나도 궁금한 박형석은 충청도 파출소에 가서 순경에게 박진영에 대한 기록을 물었으나 순경은 없다고 하면서 어디서 왔냐 라고 하자 박형석은 서울에서 왔다고 하며 순경은 알겠다며 떠났습니다. 순경이 떠나자마자 박형석도 가려고 하였으나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 그에게 박진영을 찾냐고 물으면서 박형석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박형석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으며 박형석이 누가 보낸 거냐라고 물어보자 다음 컷에 그때 그 순경이 나왔으며 이름은 곽지창 충청의 왕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 박형석은 누가 보낸 거냐 라고 물어보자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으며 마을 뒷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을 뒷산은 개장수가 있는 곳이었으나 이마저도 쉽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오자 곧 얼굴을 보자 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얼라이드 크루의 안현성, 홍재열이 박형석을 도우러 왔으며 넘버 2, 넘버 3와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형석은 그때 그 순경에게 다시 가게 됩니다. 박형석은 이지훈한테 곽지창은 손날을 이용하여 싸운다고 들었으며 박형석은 손날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곽지창은 박형석에게 내가 너한테 손을 쓸 거라 생각하냐? 라면서 왕다운 자신감을 보여주었으나 박형석이 바로 공격하자 손을 써버립니다. 그 다음 박형석은 공격을 하였으나 아주 가볍게 공격을 막으면서 박형석을 마치 아기 다루듯이 한 손으로 들어버립니다. 그래도 존번에게 수련을 받은 박형석은 쉽게 당해주지 않았으며 공격을 하였으나 곽지창이 손날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박형석은 압도당했으며 자신이 부진했음을 깨닫고 원래의 몸도 한 모드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타격은 들어갔으나 곽지창이 분위기를 잡았으며 잠시 과거 회상을 보여주는데 과거 회상에서 그는 이지훈에게 패한 모습으로 나왔으며 이지훈은 그에게 충청의 왕 아니지 전 서울의 왕이라고 하며 곽지창은 충청의 왕이면서도 전 서울의 왕이라는 강력한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상이 끝난 후에 곽지창은 한 모드마저 쉽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죽기 일보 직전에 안현성이랑 홍재열이 도와주어서 박형석은 살았으나 박형석은 다시 일어나서 곽지창에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존번에게 수련을 받은 박형석은 쪽팔리게 하지 않으려고 존건이 아닌 이지훈을 카피합니다. 잠시 곽지창이 박형석한테서 이지훈이 잠시 생각이 났지만 아무리 카피여도 그 한 놈은 카피 못한다며 이지훈을 카피한 박형석마저 쉽게 잡아버립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박형석이 무의식 모드가 되었으며 곽지창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곽지창은 싸움을 즐기지는 않지만 무의식의 박형석에게는 끌어올랐으며 진지하게 싸우려는 그 순간 노박구가 나타나 싸움을 중지합니다. 곽지창은 박형석이 최동수가 보낸 사람이 아닌 자신의 편인 것을 알게 되자 바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노박구가 박진영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박형석은 충청도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박형석은 곽지창이 크루원은 힘들겠지만 힘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묻자 곽지창은 남은 인생은 어르신을 위해 쓴다고 하며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노박구와 곽지창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위험해서 거절한 거였습니다. 박형석이 떠난 후 노박구는 최범계한테 연락을 한 뒤 언론사에게 최동수의 증거인멸의 증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박구는 이제 김감룡한테 편히 가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 최동수가 나타납니다. 노박구가 죽기 직전에 곽지창이 와서 그를 구해주고 자신의 집에 원본 증거가 있으니 가라고 말을 해줍니다. 노박구가 떠난 뒤 최동수와 곽지창은 대립을 하기 직전에 최동수는 그에게 자신의 경호원이 될 생각이 없냐고 말을 합니다. 곽지창은 이를 거절하며 싸우게 됩니다. 김감룡 주먹패 부두목을 상대로 곽지창은 그를 압도하며 왜 서울백사라고 불리는 이유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최동수도 곽지창처럼 수싸움에는 지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 곽지창의 발등을 공격하고 난 뒤 전력으로 곽지창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곽지창은 총으로 그를 끝내려고 했으나 무슨 일인지 몰라도 곽지창이 총에 맞았으며 다시 집으로 돌아온 노박구도 최동수한테 총을 맞고 둘 다 죽게 됩니다. 이후에 곽지창은 죽게 되었지만 천량편에서 곽지창의 1세대 1대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야쿠자들을 아주 쉽게 처리하고 코지마 형제마저 아주 쉽게 끝을 냅니다. 그는 다시 서울에 돌아오자 김기명의 형 김기태가 곽지창의 조직을 건들며 어쩔 수 없이 곽지창은 김기태와 싸우게 됩니다. 곽지창은 세계관 최강자 김기태한테 졌기는 했으나 김기태는 곽지창한테 자신 밑으로 들어라고 말할 정도로 곽지창의 강함을 인정했습니다. 곽지창은 김기태의 제안을 거절하자 김기태는 바로 그를 죽이려는 그 순간 경찰들이 등장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이후 이지훈이 곽지창은 어땠냐고 물어보자 김기태는 맛있는 거는 남겨뒀지 라고 하며 멕시코로 돌아갑니다. 이후 부산편에서 잠시 등장을 한 뒤 지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곽지창은 외모 지상주의에서 가장 최악의 대진운을 가지고 있으며 전적만 봐도 최동수, 이지훈, 김기태라는 세계관 최강자들 상대로 싸웠으며 이들 모두에게 스카우트를 받았습니다. 특히 최동수의 전력을 꺼낼 정도의 박형석의 모든 페이지, 이겼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강한 캐릭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세대 시절 김기태, 이지훈 다음으로 강한 캐릭터일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레이저 왕인 마테소를 이겼으며 도다니의 왕인 전 충청의 왕까지 이긴 것을 보면 왜 서울의 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천량편에서는 나재견이 오자 인천이 먹힐 수도 있는데? 라는 말을 하는데 물론 최준희가 그때는 선유재, 조태천을 생각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생각했으면 곽지창은 더욱더 평가가 높게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진랑, 백상 역시 부산을 잡으려면 곽지창은 와야 한다고 하는데 간부 하나하나가 괴물같은 부산을 곽지창 혼자 가능하다 라는 말까지 해주면서 더욱더 평가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김기태가 부산에 들어와서 진랑한테 그때 그 벤이 더 맛있었어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평가를 올려줍니다. 물론 나중에 찡긋경 진랑 나와서 평가는 달라졌지만 그래도 강자들이 계속해서 곽지창 언급해주며 절대 약한 캐릭터가 아니라고 다시 알려주었죠. 이런 곽지창한테도 의문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겸지가 없는 것입니다. 1세대에서도 최상위로 평가받는 곽지창이 겸지가 없다는 것이 의문점이 들지만 그건 아마도 곽지창은 큰형석같이 고점이 너무나도 높은 나머지 겸지가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무석이 겸지의 개수는 강한의 척도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데 아마도 곽지창을 보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곽지창은 이야기의 중심을 잡아주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유진이 진짜 적이 아니며 최동수가 진짜 적인 것을 죽음으로 알려주었으며 진랑한테 오다령을 쓰러뜨려야 한다고 말을 해주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간 진랑은 자신의 동료들이 다친 것을 보자 오달령을 처리합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은 1세대 캐릭터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이며 너무나도 빨리 죽어서 많이 아쉬운 캐릭터입니다.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전략가가 없는 얼라이드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을 건데 많이 아쉽네요. 최신화에서 백오 하얀 까마귀 오창수가 등장했으며 백사 하얀 뱀인 곽지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곽지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